600만 원으로 200억을 만든 30만 %의 사나이 에드세이코타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매매 요소는 1번도 손절, 2번도 손절, 3번도 손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트레이더 마크 미너비니도 손절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주제는 손절을 잘하는 법입니다. 1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차트를 바탕으로 손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매매라면 반드시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손절 기준을 세우는 방법, 바로 차트 보시죠.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기간을 조금 늘려서 보면요. 올해 1월과 3월에 저점을 찍고 5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상승을 하던 시세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또 조정이 나오다가 올라갔는데 저점 근처에서 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또 조정이 나오다가 전저점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자, 지우고 다시 보면 이 부근에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 매수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하던 주가를 돌려 세우는 겁니다. 하락을 한다는 건 매도세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건 이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받았던 자리, 저항받았던 자리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 여기가 지지받고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러면 이 이후에 주식을 산다면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돌파 양봉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상승을 하다가 눌리고 또 상승을 하다가 눌리고 올라갔는데, 거래가 줄다가 거래가 한 2배 정도 늘면서 전고점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했죠. 거래가 늘면서 돌파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 양봉의 시가도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많은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서 매수한 사람은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 그렇죠?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날 아랫꼬리 양봉이 나와서 그날 종가에 매수했다면, 그리고 단기 목표를 전고점으로 설정을 했다면, 수익 목표는 이만큼이고요. 기대 수익이죠. 이만큼이. 손절, 이게 깨지면 손절한다. 종가 기준 이게 깨지면 손절한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했을 때 손절 폭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1대2 이상이 되죠. 손절 폭과 기대 수익 폭이 1대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적인 손익비는 1대3인데요. 1대3 이상이면 정말 좋은 손익비인데, 단기 매매, 짧은 매매일수록 1대3이 잘 안 나오고 1대2 정도면 괜찮은 매매라고, 손익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보면 이 상단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빠졌고 다시 올라왔는데, 저항 위로 올라갔지만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실하게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도 확 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들의 손절 기준은 어디일까요? 돌파 직전의 저점, 여기서 눌렸는데 지지가 나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손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 기준은 아까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그 위에서 여기서 지지받아서 여기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 이렇게 눌렸다가 확실히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였다면 그럼 여기가 새로운 손절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할 듯 말 듯 거기 왔다 갔다 했었고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확실히 거래 터지면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새로운 손절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손절 기준에 최대한 근접해 있을 때 매수해야 손절 폭이 짧은 거죠. 물론 새로운 다른 손절 기준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 번 저항 받다가 대량 거래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 그게 시세가 강할 때는 지지가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짧게 보면은 손절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자리는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깼다 가는 경우도 꽤 많더라. 근데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까지 깨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돌파하고 매수를 했다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자리가 1차 손절, 그러니까 절반 손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돌파 전에 지지받은 자리가 손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에코프로 일봉 차트 보면 지난 4, 5, 6월 달 여기서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80만원, 82만원 부근에서 부딪히다가 돌파 양봉이 7월 3일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돌파 양봉 날 또는 그 다음 날 매수한 사람의 손절 기준은 어디예요? 네. 좀 전에 SK 하이닉스처럼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가 짧은 손절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돌파 장대 양봉의 시가가 손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손절 기준은 마지막으로 저항받고 눌렸다가 지지가 나오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매매의 최후의 손절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 기준 1번,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 그 다음 손절 기준 2번, 돌파한 양봉의 하단. 손절 기준 3번, 저항받고 눌렸다가 지지받고 강하게 돌파했던 그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밑에서 매수했다면 손절 기준이 어딜까요? 자, 바로 여기가 이 6월 7일 봉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팍 증가하면서 돌파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돌파한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 파동이죠. 여기서 눌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전저점이랑 거의 같은 자리.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긴 손절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짧게 보면 저항받던 자리니까 그 자리가 안 깨지는 게 좋겠죠. 그 자리가 짧게 보면 1차, 그리고 돌파한 양봉의 시가, 하단이 2차, 여기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쭉 들여서 보면 결국 이 의미 있는 돌파 양봉의 중심 밑에, 그리고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 의미 있는 돌파 양봉의 중심과 하단은 중요한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와 그 자리가 맞물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12월 달에 빠졌을 때도 거기서 그 근처에서 바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단기 거래자 기준입니다. 장기 투자자 말고요. 단기 거래자 기준으로 손절, 현재의 손절 기준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과거에도 중요한 저항이자 돌파 양봉의 중심 하단,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나왔고 또 지지가 나왔던 자리. 그래서 여기가 단기 거래자 기준으로 손절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보는 거죠. 자, 포스코 홀딩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살짝 눌렸다가 급등했는데 여기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양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양봉, 저항받다가 돌파한 양봉이죠. 그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이렇게 두 차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손절 기준은 명확하게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손절은 리스크 관리상 하는 거고 무조건 강한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자리가 깨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위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하락을 하고 강한 하락 이후에 박스는 상향 돌파 확률보다 하향 돌파, 하락으로 깨고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결국 11월 달에 급등이 나왔지만 그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자꾸 많이 보시고 찾아보고 거기서 실제 지지와 저항이 되는지,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자리에서 다시 또 지지와 저항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여기서 지지가 나왔죠. 네. 여기서 11월 달에 한번 지지가 나왔는데 12월 달에 또 거기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대략 44만 원 초반인데요. 이 자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손절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더 중요한 자리, 절대 깨지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왜 이 자리냐면 이 40만 원 부근이 보시면 이 앞에서 저항을 받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한 양봉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리고 또 월봉을 보면은 바로 이 40만 원 부근이 월봉상 여러 번 월봉상 저항을 받다가 박스 상단이죠. 돌파하면서 급등했던 거고, 그리고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 자리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단기 지지 패턴이 나오고 돌파를 하면 상승 돌파하면서 또 조정 거치고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G화학이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은 약한 상황이죠. 빠르고 짧게 보면 LG화학은 과거에 월봉상 보시면 여기 저항이었죠. 그 다음 2022년에 그 자리에서 지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 이상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자리가 LG화학의 손절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손절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장기 투자에 맞는 손절 기준, 펀더멘탈에 의한 손절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금 설명은 단기 거래자에 해당하는 손절 기준입니다. LG화학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 월봉상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에서 근접을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근처로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지지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했을 때 손절이 짧은 자리가 되니까 매수하기에 좀 좋은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깨져서 손절을 했는데 트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트랩은 뭐냐면 깼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손절 물량을 털어내는 트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강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 7월 달인데요. 7월 18일에 저항받다가 돌파를 했죠. 거래량 터졌고요.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다 내려왔는데 바로 그 저항받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기준으로
8월 중순, 중하순 기준으로 손절 기준 어딥니까?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대량 거래로 돌파했었고 그 자리,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의 손절 기준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깨지면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약하고 다시 깨지면 또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 자리가 깨지면서 강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입 전에 합리적인 손절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매수할 때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 즉 손절 상황을 먼저 고려합니다. 손절 기준이 멀면, 즉 손익비가 나쁘면 진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만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인내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손절 계획 없이 매수한 거죠. 그러면 손절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 손절 안 하고 버티니 다시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손절 기준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절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초소액으로 연습 매매를 하면서 손절 기준에 걸리면 바로 손절을 해보세요. 손절하고 나서 급락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아, 손절 잘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손절이 조금 쉬워집니다. 초소액 연습 필요합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쉽게 수익 내려고 하면 쉽게 손실납니다. 반복학습과 소액 연습하시고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